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일산 얘기했었고요. 일산의 지금 현재 위상,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어, 어, 이제 피드백으로 지금 일산 말고 다른 신도시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갖고요. 오늘도 간단하게, 어, 일기 신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제 중동, 부천 쪽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지도를 보고 내리시게 되면요. 위에 이제 김포가 있고, 김포 밑에 인천 계양구 서구가 있고, 그 밑에가 부천시하고 부평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계양구, 부평구, 부천시는 그 과거에는 같은 권역이었다가 이렇게 쪼개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행정구역이 지금 계양구, 부평구는 인천광역시고요. 부천시는 경기도죠. 일단 그렇게 나눠졌었고요. 과거에는 이 부천시도 세 개의 구가 있었어요.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있었는데 이렇게 통폐합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 통폐합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구별로 분석하면 안 될 것 같고 동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부천 중동이랑 상동만 남고 나머지는 그냥 부천 기타 동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구를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눈 통폐합을 했는지 보통 나누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무튼 이 부천시에서는 결국 이제 중동, 상동 그 외의 동으로 나눠져서 분석하기는 오히려 더 심플해졌는데 예, 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조금 이게 좀 상대적인 차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천은 이제 중동, 상동 위주로 지금까지도 인기 있는 지역으로서 활성화가 돼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은 이 상동 쪽 같은 경우는 7호선이 연장된 다음에 조금 주목을 받았고요. 이 7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이제 1호선 라인이 이제 인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요쪽 라인들 부천시청부터 중동역 사이에 있는 지역들이 부각을 받다가 최근에는 이제 요쪽 상동역 요 위주로 해서 조금 더 부각을 받았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호선을 타게 되면요, 뭐 저희 운석에서 환승하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강남을 갈 수 있는 노선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종로구, 중구 쪽으로 가는 노선인데 7호선을 환승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앉아서 가겠죠. 앉아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행복재테크가 여기 있어요. 신중로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전철 타고 가거든요. 고속터미널 타고 가면 딱 40분 걸려요. 그래서 강남까지 1시간대에 갈 수 있는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은 지역이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하기 위해서는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일개 신도시랑 마찬가지로 중동과 상동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2012년, 1992년, 93년도부터 입주를 했고요. 상동 같은 경우는 그로부터 이제 한 10년 정도 후에 2000년도 초반부터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좀 이제 낡기 시작한 거죠.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차가 넘었고, 지금 상동 같은 경우도 이제 20년 차는 아니더라도 한 15년 차가 넘었고요. 일단 둘 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상품 경쟁력으로 그러니까 이 부동산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 경쟁력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와서 오히려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입지 분석은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선택하실 분들이 누군지, 투자하실 분들이 누군지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를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되는지 실거주하실 건지는 스스로 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의 변화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 중동이나 상동 같은 경우가 여기가 평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하기가 되게 좋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살기 너무 좋습니다. 거의 없는 거 없고 백화점도 뭐 2개나 있고 마트 많고요. 상업시설도 많고 학교 다 있고 뭐 대형 병원도 있고 뭐 서울 가기 나쁘진 않고요. 또 외곽순환 도로가 있어서 외곽으로 빠지는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데는 거의 불편함이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중동, 상동이 갖고 있는 하나의 좀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겠느냐, 라고, 그러니까 라고 했을 때는 오케이 하실 분들이 많은데 중동, 상동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서울 출퇴근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택지 개발 중에 살고 싶은데 가장 적합하고 가성비가 높은 지역을 찾다 보니까 중동, 상동이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제 중동, 상동 공통적으로 평당 1,300만 원 전후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서울에는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택지개발지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가치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 상동은 실거주 입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뭐 자가도 있고요. 전세, 월세 골라서 선택하시기엔 굉장히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요가 많고 향후에도 많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더 좋은 주택들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대안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돈이 되신 분들은 서울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그 이제 또 새로운 택지 개발지구가 필요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청라지구까지 가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중간 또 그 위에 이제 또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지 또 밑에 또 시흥 택지 개발지구가 또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많이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분산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중동 상동이 영원히 수요가 있을 거야, 영원히 쭉쭉 올라갈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이게 분당 포함한 일기 신도시의 지금 한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상품 경쟁력도 좋고 입지 경쟁력이 좋을 때는 쭉쭉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상품 경쟁력을 일단 논외로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 상동을 비교할 만한 주변 입지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마찬가지로 일산과 마찬가지로 계속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자꾸 경쟁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입지적인 여건들이 아니라 상품적인 여건으로 선택하시는 분들 수요가 이탈을 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중동과 상동을 좀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10년도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중동 상동이 살만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꽤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지금 중동 상동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이렇게 팍팍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꼭 감안하셔갖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7호선이 있는데 이 7호선이 처음에 이제 온수역까지 오다가 추가 개통이 돼서 이제 부평 구청역까지 왔잖아요. 이것들이 중동 상동의 심폐소생술을 한번 해준 겁니다. 확 살아났죠. 그래서 이 부평구를요, 이 부천시의 배후 수요지로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오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중간 입지가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좋은 이유는 경기도 전역에서 올 수 있는 중간 입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평구까지 지하철이 연결되다 보니까 부평구를 배후 수요지로 중동, 상동이 하나의 이제 위상을 갖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요. 그래서 한번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이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부평구청까지 오는 7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이제 성남까지 2020년도 내년까지 개통이 될 텐데 요 노선대로라고 하면은 요쪽 인천 서구가 또 부평구의 배후 수요지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구보다 부평구가 아무래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 기반시설들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평구청도 한 번 정도는 더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비용들이 편입 분석을 해서 통과가 됐었잖아요. 청라지구까지 가는 것들이. 그래서 성남 지나서 청라 지나서 여기 이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청라도 좋은 것들이고요. 요 가정동 중심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 까지도 또 배후 소요가 생기는 것들이 묶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이 청라 국제도시역이 뭐냐면은 공항철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환 노선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서구 청라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가정지구라든지 그다음에 부평이라든지 이제 중동 상동이 서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는 것들이죠. 이 7호선을 타고는 강남까지 갈 수 있고 공항철도를 타고는 저기 이제 종로구 중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전철망과 전혀 무관한 줄 알았던 청라지구가 하나 또 센 적이 생김으로써 부평이나 중동 상동도 한 번 더 이 서울에서 옮겨오시는 분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또 계기를 한 번 더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는 요 성남지구까지 되는 것들이고요. 요 2025년까지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청라지구도 하나의 또 역세권 부지로서도 한번 주목을 받을 필요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청라 또 옆에 더 가게 되면은 영정하늘 도시가 있어요. 그쵸? 지도를 보시면 드디어 여기 보이시죠? 요거 하얀 거.
이게 지금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건설, 지금 설계하고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곧 착공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3연육교. 이게 지금 10여 년 만에 드디어 이제 착공을 합니다. 지금 이 영종 하늘도시, 즉 영종도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엄청 났었잖아요. 할인 분양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청라랑 연결이 되게 되면요. 아무래도 또 청라의 또 배후 수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시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것도 이제 2025년도 아마 여기 써 있을 겁니다. 여기 써 있죠? 영종 청라 연결대로 제3연육교 2025년이니까 그때까지 또 연결된다고 하면은 또 이 영종 하늘도시도 또 한 번에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청라도시는 또 영종도라는 또 배후 수요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좋아지는 것들이고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좀 이 경기 서울에 비해서 소외받았던 이쪽 경기도 서울, 그러니까 인천, 이 경기도 서부권에 대해서 요런 좀 호재들이 남아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입지 분석이라든지 실거주 입지 선택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야, 이 방송을 제 장모님이 듣고 계신데요, 세상에. 그래서 앞으로 더 재밌게 해야겠구나. 왜냐면은 이제 그만큼 연령층들이 올라가신 거잖아요. 지금 70대까지도 들으신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이게 블로그 텍스트로 보시는 분들보다도 시장층이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유튜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더 알기 쉽고 유익한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